시스템 설계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설계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지만 특히 산업공학이라든가 우리 같이 정보 시스템, 제품 설계에 관련된 정보 시스템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제품 구성 모델입니다. 제품 구성 모델은 앞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대량 맞춤 생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객 입장에서 제품 구성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 혹은 제공하는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의 제품 구성, 이 두 가지 정의를 분리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특징의 차이 혹은 유무로 구별되는 제품의 식별, 특징이라는 것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속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색을 보고 그 다음에 엔진의 용량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스틱이냐 오토냐 그런 걸 보죠.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런 피처.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차를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산 차, B라는 사람이 산 차를 구별을 하는 것은 색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또는 뭐 에어컨이 있다 없다, 선루프가 있다 없다 그런 걸 구별할 수가 있죠.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은 사양을 샀으면 똑같은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제품 구성.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객은 그런 특징의 차이로 구별되는 제품의 식별을 바로 제품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모아서 만들어진 거죠. 노란색, 뭐 선루프 있다, 엔진 몇 cc다. 빨간색, 선루프 없다, 엔진 뭐 몇 cc다.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반대로 생산 입장에서 보면 그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생산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이 결정한 그런 제품 구성 자체는 생산 계획이 돼요. 우리는 빨간색에 선루프 있는 거를 뭐 엔진 몇 cc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고객이 선택한 제품 구성이라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건 생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 계획에 맞춰서 만들어서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구성은 두 가지가 있지만 사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하나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구성의 조건은요, 특히 이제 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동차 같이 고객이 내가 이렇게 만들어줘 했을 때, 설계해줘 했을 때 그걸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미리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설계할 때. 그래서 그 중간에 나는 뭐 빨간 게 싫으니까 녹색으로 만들어줘. 녹색 사양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는 못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구성할 때는 고정되고 완전히 정의된 부품 또는 하위 모듈로서 조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딱딱 그런 제품 그 구성을 만들 때, 그러니까 옵션을 조합을 해서 만들 때 조합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또 인터페이스 방법도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두 개를 연결할 때 미리 정의된 방식으로 다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아주 극단적으로 잘 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계를 고객을 위해서 새로 설계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잘 맞춰서 방법이 잘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서 조합하는 방법에 의해서 맞춰서 나눠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구성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퍼시스라는 회사가 만든 의자인데요. 시리즈 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CH3000 시리즈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회의용 의자가 있고요. 중간 등받이 있고 높은 등받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의자지만 결과적으로 이 의자는 좌측에 있는 높은 등받이, 중간 등받이, 팔걸이, 오발, 바퀴, 지지대 이런 것들, 이런 모듈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그 의자를 설계해 달라 하지는 못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회의용을 사고 싶으면 회의용, 중간 등받이를 사고 싶으면 중간 등받이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사는 거고요. 그것들은 미리 만들어진, 좌측에 보면 미리 만들어진 뭐 바퀴, 지지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제품 구성이고, 좌측에 지금 여기서는 4개의 제품 구성이 있는 거고요. 모듈은 총 9개의 모듈이 있는 거죠. 총 9개의 모듈을 조합해서 4개의 제품 구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제품 구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즉 제품 구성을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매스 프로덕션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 고객한테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 구성이 온 그 제품의 수명 주기상에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품 구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네 가지 제품 구성이 있습니다. 기술적 제품 구성, 마케팅 제품 구성, 판매 제품 구성, 고객 지원 제품 구성,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제품 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적 제품 구성을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즘에는 거의 그렇게는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 스틱이라고 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변속을 하는 장치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수동으로 하실 거예요, 자동으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디젤 엔진으로 할 겁니까? 뭐 가솔린으로 할 겁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런 것들을 기술적 우리가 제품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동을 선택하면 자동을 선택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할 때 이런 제품 구성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제품 구성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 인구, 집단 이런 데에 따라서 물건을 파는 방법들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차는 그 그랜저죠. 그랜저인데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 차의 핸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왜? 일본에서는 차의 핸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랜저를 만들어도 일본에 팔 때는 오른쪽 구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제품 판매를 위해서 제품 구성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 구성을 우리가 마케팅 제품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판매 제품 구성입니다. 판매 제품 구성.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살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죠. 선택을 하죠. 여기서 이제 그랜저인데요. 그랜저에서 뭐 자동으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용량은 어떻게 할 거냐, 색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썬루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를 우리가 판매 제품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에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로 그대로 가죠. 그래서 그 사양대로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고객 관점의 제품 구성, 생산자 관점의 제품 구성,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품을 판매할 때 이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때 사용하는 제품 구성을 우리가 판매 제품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그 전차인데요.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종류의 전차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차인데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하던 4호 전차라는 건데 뒤에 있는 거는 이 포가 굉장히 작죠. 초기에 나온 겁니다. 초기에 나올 때는 포가 작았었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계속 이제 화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대포부경을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같은 그 탱크 몸체다 대포부경을 큰 걸 달게 됐어요. 즉 밖에 이제 탱크를 만들어서 전투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한 이후에 물건을 사용하다가 제품 구조를 바꾸는 걸 리컴필레이션.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제품 구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바로 그러한 네 가지 제품 구성이 사용되는데 이게 단순히 설계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설계, 생산, 고객 지원에서 다 사용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제품 구성 설계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품 구성의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지금 제품 구성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제품 개발 단계로 넘어가죠. 그림에 보면. 그래서 제품 개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품 모듈 아래 뒤에 이제 상세 설계에서 배우겠지만 제품 모듈 아래 상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품 구성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품 구성 적용은 마케팅 제품 구성하고 판매 제품 구성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 적용은 판매할 때 그 제품 구성을 적용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럼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생산 단계에 넘어가서 생산 계획이 되는 거죠. 영역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제품 구성 재적용은 말씀드렸지만 판매 이후에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 구성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품 구성이 바뀌면 고객을 지원하는 방법도 바꾸겠죠. 그래서 고객 지원 제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품 구성은 현대에 우리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 구성은 전체 제품 수명주기,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이 세 단계에 모두 퍼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제품 구성의 예를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볼펜이죠. 153 볼펜 비슷한 건데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도 마찬가지죠. 잘 보시면 빨간색하고 검은색 볼펜이 있지만 그 몸통은 같은 색이에요. 몸통의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여 있어요. 흰색 몸통에. 만약에 검은색인데 그걸 검은색으로 써야 되고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글자를 쓴다. 모나미라는 그 바디에 여기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고객들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겠지만 빨간색은 빨간색, 검은색은 하지만 생산 단가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품 교체도 어렵고요. 빨간색하고 검은색하고. 근데 검은색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든지 쓸 수가 있고 제품을 주문해도 50개 주문할 거 100개 주문할 거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제품 구성은 여기 베이직, 1000번의 베이직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빨간색도 만들고 검은색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품 구성 모델입니다.